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오늘은 EFT 내적 평화 과정 힐링 라이브를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EFT 내적 평화 과정 힐링 라이브 진행 과정을 이해하면 참여 방법도 자연히 이해가 될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이브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처음 5분 정도는 개별적으로 EFT를 할 주제들을 생각해보죠. EFT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EFT가 처음이거나 초보자인 경우는 심리적 문제로 시작하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느끼는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상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하나의 특정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번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죠. 구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날의 기억을 떠올려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 느낌이 느껴지는지 그 반응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때를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실까요? 혹은 몸에서도 반응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감정과 느낌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치심과 화가 느껴지고 얼굴에 열감이 느껴졌다면 수치심, 화, 얼굴의 열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3분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나눠주시면 본격적으로 EFT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개 나머지 40분과 50분 정도를 EFT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눠서 EFT를 하게 되면 나의 문제로 EFT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궁금해 하기도 하죠. 이때 참고하시면 좋을 건 EFT에는 바로 빌려 쓰는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의 문제로 함께 따라 두드려도 나의 문제도 같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빌려 쓰는 이익의 효과를 꽤 많이 보고 있답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를 미리 적어두면 빌려 쓰는 이익의 효과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겠죠? 대개 EFT는 10시 50분에서 55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남은 마지막 시간은 상자 EFT나 확언 또는 확언 샤워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응원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과정은 치유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요. 어떤 분들은 상자 EFT와 확언으로 불편감이 다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전에 올려놓은 힐링 라이브를 따라 두드리면 훨씬 더 편안해질 거고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다독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혼자서 간단하게 EFT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죠? 그 방법을 이용하여 나머지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힐링 라이브가 끝이 나는데요. 힐링 라이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다 보니 조금 더 꾸준하게 내적 평화 과정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지난번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꾸준히 다루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혼자 EFT 하는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꾸준하게 다루셔도 좋겠죠? 자, 이번에는 내적 평화 과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의사항 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EFT 내적 평화 과정을 혼자 하시든 힐링 라이브에 참여하시든 한 번에 한 가지 문제씩 다루는 걸 권합니다. 대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고 또 현재 너무 힘들다 보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기억들을 동시에 다 꺼내서 EFT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리기도 전에 여러 가지 기억들로 인해 떠올려진 감정들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마다 힐링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또 같이 두드리면 되니까요. 소중한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한 가지씩 EFT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상황은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힐링 라이브에서는 트라우마나 준 트라우마급에 해당되는 아픔을 다루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트라우마 치유 경우에는 그 기억을 떠올려 작업을 할 때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픔과 고통이 바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몸이 굳거나 얼어버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죠. 트라우마를 EFT로 다룰 때는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법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즉,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힐링 라이브는 밤에 진행하다 보니 충분하게 EFT로 그 상처를 해소하지 않게 되면 수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불편한 감정이 계속 느껴지는 건 당연하고요. 잠을 잘 못 들거나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그 트라우마의 상태에 따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밤에 트라우마를 다루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치유하는 과정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라우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힐링 라이브에는 그 외의 상처들에 대해서 먼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제 상처가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현재 기준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볼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분노나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공포의 고통 지수가 8, 9 이상이었다면 트라우마일 경우가 많습니다. 10 이상인 경우는 거의 100% 트라우마일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들은 처음에는 떠올렸을 때 아무렇지 않지만 그 기억이 생생해지면 생생해질수록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경직되거나 얼어버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신체 반응이 동반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것이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치유의 과정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 삶은 대부분 고통 지수가 8, 9, 10 이상이라서 저는 그러면 EFT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경우일수록 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오늘 하루 느꼈던 불편함을 EFT로 다루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날 있었던 아픔을 EFT 내적 평화과정 힐링 라이브로 꾸준하게 해소해 보세요. 상처를 더하지 않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복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과정 역시도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이 치유의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지켜주시고 스스로를 잘 돌봐주세요. 더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치유의 과정을 함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